여러분, 범블비라는 로봇을 아시나요? 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꿀벌을 연상케 하는 귀여운 얼굴에 자동차로 변신하는, 이제 아시겠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노란색 로봇이죠. 그럼 여러분, 로봇일 때의 범블비 말고 자동차일 때의 모습은 아시나요? 전혀 모르시겠다고요? 사실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거기까지 관심을 가지긴 쉽지 않죠. 그냥 이쁜 차네 하면서 넘기셨을 테니까요. 오늘은 바로 그 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란색 베이스에 검정 줄무늬를 가진 이 화끈한 차 말이죠. 개인적으로 범블비가 인기 많은 이유는 캐릭터가 귀엽고 독창적이어서기도 하지만 이런 예쁜 차 디자인도 한몫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차는 쉐보레 카마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카마로라고 하는 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카마로는 미국 3대 머슬카 중에 한 모델입니다. 카마로의 경쟁 상대이기도 한 이 3대 모델에는 다치 챌린저, 말이 달리는 로고로 유명한 포드 머스탱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머슬카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볼까요? 머슬카, 직역하면 근육차죠. 이 머슬카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묵직하고 강한 남성적인 디자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날렵한 디자인을 가진 유럽식 스포츠카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미국만의 특이한 차종이죠. 카마로 또한 머슬카의 한 종류로서 날렵함보다는 묵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1964년 포드사는 머스탱을 출시합니다. 이후 이 모델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이에 위기를 느낀 GM은 머스탱과 경쟁하기 위해 첫 번째 카마로를 1967년에 출시하게 되는데요. F바디 플랫폼이라는 후륜 구동 플랫폼을 사용했고 엔진은 직렬 6기통 또는 V형 8기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이 모델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바로 범블비 하면 딱 떠오르는 트랜스포머 한 편의 모습이 바로 이 1세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이죠. 참고로 이 차는 한국인 디자이너 이상엽 씨가 디자인하였는데 이 모델에 대해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이유로 여러모로 기념비적인 모델이 1세대였습니다. 2세대는 1세대가 나오고 약 3년 뒤에 출시되었어요. 1970년부터 1982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생산된 역사가 아주 오랜 모델이지요. 참고로 트랜스포머 한 편 초반에 나왔던 범블비의 초기 모습이 바로 1977년형 모델이었습니다. 전작에 비해 차체가 약간 크고 넓어졌으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여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체의 크기가 변화하면서 차량의 중량은 조금 늘어나게 되어 3세대 카마로는 1982년에 발표됩니다. 개선된 F 플랫폼을 사용했었고 1987년에는 20주년 기념판과 1992년에는 25주년 헤리티지판을 생산하기도 했었어요. 자, 빠르게 달려가 봅시다. 4세대입니다. 1993년 출시된 4세대 카마로는 전 세대에 비해 개량점이 늘어났고 염가용 등급의 추가나 3.4리터 엔진의 3.8리터와 힙합 사양 추가 등 자잘한 부분이 개량되었어요. 가격 또한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죠. 여담으로 디자인이 딱딱했던 전작에 비해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하여 차가 많이 둥글둥글해졌는데 이 때문에 팬들은 이 세대 카마로를 매기 카마로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4세대 이후 카마로의 명맥은 잠깐 끊어지게 되는데 범세계적으로 고성능 자동차들의 판매가 저조해진 이유였어요. 2002년 단종된 이래로 2009년 5세대가 나오기 전까지 약 7년간 카마로의 자리는 비어있게 됩니다. 다시 2002년에서 시간이 흘러 2006년이 되었습니다. GM은 5세대 카마로 컨셉 차량을 공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1세대를 의식한 듯한 수려한 레트로 디자인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인 디자이너 이상엽 씨가 이 차의 디자인을 총괄했는데요. 현재 이상엽 디자이너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디자인 부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건 컨셉카라고 말씀드렸었죠. 보통 컨셉카와 실양산차의 디자인은 각종 규제와 안전 문제로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카마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터쇼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 2009년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훌륭한 디자인으로 2010 올해의 디자인차, 베스트 디자인차, 올해의 스포츠카 등 여러 상들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영화 트랜스포머의 인기로 국내에서도 이 차의 존재를 알리기도 했고 높은 인기로 역대 카마로 모델 중 한국에 처음으로 출시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카마로의 마지막 6세대인데요. 2016년 출시된 이 모델은 전작의 디자인을 계승했으며 알파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해 90kg의 무게를 감량했습니다. 성능도 많이 올랐는데요. 원래 머슬카는 유럽과 일본 스포츠카에 비해 트랙 주행 성능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모델은 독일 미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 트랙을 매우 빠른 속도로 주파하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이듬해 이 기록을 무려 10초 이상 단축하며 더욱 더 놀라게 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쉐보레 카마로는 70년 가까이 장수한 오랜 역사를 가진 스포츠카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판매량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맙니다. 2011년 미국 내 9만 대 판매량을 찍었던 카마로는 2020년 2만 대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카마로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라이벌인 포드 머스탱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스포츠카 시장이 축소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때 리먼 사태의 여파로 위기에 처한 GM을 살려내기도 했던 카마로는 결국 단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쉐보레가 2023년 3월 22일 발표한 기사에서 2024년 모델을 끝으로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한 단종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즉각적인 후계자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안심하십시오. 카마로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최근 전동화 추세에 맞춰 전기차 모델로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긴 하지요. 기름을 왕창 먹으며 우렁찬 배기음을 내뿜는 카마로가 아니라 배터리로 전자음으로 조용히 움직이는 카마로라니요. 하지만 세계의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요새 너도나도 전기차를 출시하며 내연기관의 생산을 줄이고 있어서요. 하지만 만약 카마로가 전기차로 나온다고 해도 내연기관 엔진 그 특유의 그르렁거리는 감성을 잘 전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머슬카는 머슬카다워야 하니까요. What?